민주당은 찐명 원내대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찐윤이 되는 거냐? 민주당 171명의 의원을 이끌 원내 사령탑이요. 이번에는 전례 없는 찬반 투표 형식 추대로 뽑히게 됐습니다.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당선자 대회도 안 해봤어요. 지금 원내대표 나온 사람이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에요? 연찬회도 한 번 안 했다고. 왜?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이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 이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추출이 돼야지 그냥 명심이 나다, 명심팔이하며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사실 뭐 굳이 부여전 반장선거, 이장선거 이런 데도 사실은 이렇게 혼자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전례 없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오늘 오전까지인가 그 원내대표 입후보자를 받았는데 박찬대 의원 혼자 입후보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좀 오래 이제 이 국회 취재를 해왔는데요. 이런 거는 저 기억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라는 게 국회의원들 특히 3선, 4선들에게는 정말 이게 꿈입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요. 정말 많은 의원들 만나고 또 뭐 밥자리도 만들고 뭐 등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제 3선, 4선 하면 아니 당신 원내대표 안 하고 뭐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상임위원장은 요즘은 재선부터 여기 상임위원장 하더라고요. 원내대표는 3선, 4선들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하나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지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하면. 그래야지만이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3선, 4선들이 이 원내대표 안 하면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이 많은 후보들이 전부 다 하나씩 그냥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지금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김민석, 서영교, 박주민 이 뭐 본인들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요? 아니 그 정도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한번 이 정치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왜 이 시점에 할까?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지금 민주당이 단극 체제가 됐다. 즉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개딸이라고 하는 이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게 이번 공천 과정에 봤지만 만약 여기 개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수박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원전에 옆에 불러서 원내대표 나간다면서요? 라고 한마디에 그냥 정리가 다 끝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다들 눈치 보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뭐 본인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박주민 의원들 그런 용기도 없나요? 좀 나서서 해볼 용기조차 없는 건가요? 정말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저간의 사정은 있겠죠. 뭐 눈치. 근데 다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두고 다음 달 3일에 찬성 반대 투표를 하니까 또 반대가 또 얼마나 나올지, 찬성 투표율은 또 얼마나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당선인 말 맞다나 박지원 전 원장 말 맞다나 그럼 원내대표가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친명일색이다라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의원 간의 관계를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오늘 찬대 선생. 예. 아유. 안녕하세요. 찬대 의원님. 네, 안경에 원래 미남이긴 한데. 아니 안경에 파란 색깔 약간 나거든요. 보면은 약간 눈두덩이가 엄청 오늘 착하게 나오는데. 착하게 나오니까요. 네.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수원지검으로 항의 방문 가서 사실 내용이 어떤지 단단히 한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전직 원내대표들이 박광원, 홍익표, 가장 최근의 두 원내대표와 달리 너무 친명 일색이면 이거 원내대표로서 원내 사령탑의 역할은 그래도 의원들 중지 모아서 당대표 상의하고 투톱 역할인데 뭐 원톱에 불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당내 안팎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원내대표라는 것이 임기가 1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22대 국회는 이제 4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4분의 원내대표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22대 국회가 들어서서 이제 초기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고 민주당이 4년 전에도 180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수 국민들께서 몰아주셨지만 예. 당시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석수 몰아줬더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라는 또 뼈아픈 비난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속도감 있게 제대로 국회에서 일해보겠다라는 것이 사실 당선인들의 굳은 또 각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단독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과반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야당과 여야 간의 어떤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런 협상력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 내부에서의 또 든든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또 적임자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또 선출 과정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화면 잠깐 먼저 저희 스튜디오 보고 저 얘기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굳어진 것 같고 국회의장 그러면 박지원 당선인이 지적하듯 명심팔이 좀 그만해라고 하는데 난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 명심은 4개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오후인가요?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내민 추미애 당선인이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물론 뭐 누구나 다 축하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 돌파를 축하합니다. 한국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이런 인물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독자 수를 축하했는데 뭐 사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또 미묘한 시점에 또 추미애 당선인의 처음 말이 글쎄요 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뭐 추미애 대표가 지금 당선인이 국회의장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밝히신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국회의장 후보들이 사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뭐 국회의장 아니면 뭐 당선인이 바로 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원내대표와 달리 국회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결선 투표도 한다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뭐 이런 걸로만 의원들이 이제 뽑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종합해서 민주당의 뭐 의원들이 뭐 훌륭한 뭐 국회의장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보다 추미애 당선인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더 빨랐다 이러면서 글쎄요. 한국 정치사 중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뭐 물론 당연히 사실관계니까 하더라도 이제 국회의장 도전 두고 지금 이만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른바 개딸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추미애 밀어야 된다라는 뭐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권에 이제 바른 일일지 아닐지에 대한 어제 갑론을박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반면 국민의힘에선 어제 총선 패배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한 수위 높은 비판도 나왔는데 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새 원내대표는 경쟁자가 없는 듯합니다.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충정이었습니다.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당선반은 그저 통일교에서 없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받아 적는 하수인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용산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 하느라고요. 비운계에서는 뭐 저도 전화 좀 해보고 하면 결국은 뭐 용산에 노라고 하는 말도 말이지만 이철규 의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포인트를 져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또 총선 패배 이후에 이렇게 찐윤이 다시 원내대표 되는 게 과연 보수 여당의 건강한 원내대표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지요.
뭐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고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른바 친윤 핵심으로 공천에도 상당히 깊숙이 관여했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용산과 가교 역할을 했다는 뭐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만약 다시 나온다면 원내대표로 나와서 당선이 된다면 뭐 도로 친윤당, 뭐 환골탈퇴는 어렵다. 누구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는 것이 적임자다, 내가 해서 정말로 용산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겠다, 환골탈퇴 이루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비판만 하지 말고 총선 참패원이 뭐 대통령실에 있다, 뭐 윤 대통령에게 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가 당 재건에 앞장서겠다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고 비판만 하고 있고 이러면 뭐가 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무기력하고 위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은 뒤에서 궁시렁거리기만 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라도 나서서 여러 가지 좀 얘기하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대개 3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니까요. 근데 4선도 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3선 의원, 4선 의원들이 서로 뭐 앞다투어 나서서 내가 보수 정당을 재건하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정말 무기력함, 예. 무력함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것들. 근데 사실 전당대회까지도 비대위원장조차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어제 총선 패배 토론회까지 열었음에도 당내에서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또 그럼에도 민주당처럼 원내대표는 친명예연, 친윤으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고요.